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원웅 광복회장의 8.15 75주년 기념사가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또다시 친일 대 반일로 갈라치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김 광복회장 기념사의 문제점과 파장을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 지금 뭐 8.15부터 지속적으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후폭풍, 어떻게 보면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이승만, 그 대통령 이름도 안 붙이세요? 그냥 이승만인데 뭐 그냥 애들 이름 이승만 동네 강아지 얘기하듯이 이승만 얘기했잖아요. 이승만 친일 앞잡이다. 또 안익태 애국가 작곡한 사람, 이것도 친일 작곡가다. 그것도 또 무슨 친나치라고까지. 그걸 뭐 애국가를 한 거를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듣는 나라가 어딨냐. 또 세 번째는 이제 파묘법. 백선엽 장군 국립묘지 가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흙도 안 말랐는데 파묘법 하자는 얘기 한 거죠. 거기 보니까 아주 명당, 최고 명당 자리에 있는 분도 파내자는데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다 파내자는 거죠. 자기 빼놓고는. 그 저는 이름 바꿔야 된다고 봐요. 김원웅을 김원흉으로. 원흉. 원흉으로. 우리나라 원흉 하면은 민족 분열의 원흉이잖아요. 이 품위도 없고 내용도 없고 제가 보니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팩트가 없어요. 우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어떻게 친일 앞잡이에요. 그 6.25 때 미군이 일본하고 우리나라 같이 오자고 할 때 그때 아니면 우리 일본하고 싸우겠다고까지 얘기한 게 이승만 장군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일본을 배제한 게 이승만 대통령. 지금 평화선 건 것도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독도도 이승만 대통령이 선 안 걷으면 어떻게 우리께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고 워낙 인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정부를 꾸려서 운영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일제시대에 일했던 그래도 경험 있는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일부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지금 친일파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안익태 작곡가도 물론 뭐 공간에 있다고 봐야죠. 약간 뭐 일본 그 만주국 뭐 이쪽에서 뭐 지휘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한 인생 전체를 좀 봐야죠. 그걸 한 번 했다고 해서 저렇게 친일 앞잡이로 몰고, 백선엽 장군도 일제시대 때 뭐 그쪽 뭐 만주에 근무한 것 같고, 그 6.25 때 공도 좀 생각해야지. 그 조만한 것 같고 모든 거를 이 전체가를 다 한다는 거는, 비난한다는 건 좀 지나쳐서 팩트가 없고, 두 번째는 싸가지가 없잖아요. 싸가지가 사람이 없어요. 좀 예의라는 게 있고 품격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첫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뭐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그냥 이름 부르고 광복회장이라는 친구가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건 기본 예의도 없어서. 8.15라는 게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정부 수립된 날이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의 생일날인데, 아버지 생일날 아버지 욕한, 뒤통수에서 욕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면전에서. 제가 있을 수 없고, 싸가지도 없고, 팩트도 없고, 또 미래가 없죠. 우리끼리 저렇게 싸워도 되잖아요. 우리끼리 또 과거로 돌아가서. 그렇죠. 역사 뒤집기 하는 거, 그 얘기 아닙니까? 친일 반일로 싸우세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친일을 두둔하는 보수는 이완용 같은 놈이다라고. 그러니까 친일 이꼬로 보수라고 하고, 진보 이꼬로 어떻게 보면 반일이고 애국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거죠. 민족주의자.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반민족은 보수고, 민족주의자는 진보고, 뭐 이렇게 지금 쫙 편을 가르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뭐 늘 얘기하지만, 뭐 평범한 사람의 일생이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일생이든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고 공도 있고 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팩트풀리스라고 책이 있거든요.
그 팩트에 관해서 책을 잘 정리해 놓은 건데 그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 책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얘기나 떠들지 말고 팩트에 좀 근거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망신이죠. 저희 세 가지 망신이더라고요. 부모 망신. 부모가 독립운동했다면서요. 네? 유명한 독립운동가죠. 의열단 김군수 지사의 장남입니다. 네. 그리고 그 어머니도 여성 광복군 진월선 여사의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망신시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자기 박원순 장례식 가서 물어보는 기자 보고 호로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호로 자식이 이런 사람 아니면 누가 호로 자식이겠어요. 민족 분열을 8.15 때 저렇게 하고 부모 망신. 충청도 망신이에요. 저도 충청도지만 충청도네 그 독립운동가가 많지 이런 사람 없어요. 의열단 뭐 이런 사람들 다 충청도 아닙니다. 김좌진부터 한용운부터 뭐 이상재 선생부터 윤봉길 그러니까요. 독립투사 많습니다. 신채호 선생부터. 예, 충청도가 조용한 것 같아서 분노할 때 한 번씩 포탄 들고 나가거든요.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또 독립운동가가 많이 나왔는데 지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충청도 망신입니다. 충청도 망신. 예? 세 번째로는 나이 망신이죠. 나이가 벌써 77세. 예? 77세. 그럼 인생을 좀 알 나이 안 됐어요? 근데 저런 철부지들 저 대학생 동아리에서 하는 얘기 같은 걸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광복 회장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야 될 광복 회장이라는 제가 놈자자 쓰겠습니다. 자가 저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광복회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치인 출신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분은 맞아요. 이제 삼선 의원을 했잖아요. 저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유신 때 1971년에 공화당 공채로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민정당 시절에 그 민정당 출입할 때 기자로 거기 청년국장, 조직국장 했어요. 이렇게까지 그때 뭐 박정희 그때 뭐 유신 때 뭐 껴고 또 전두환 때 해서 뭐 한 자리씩 얻은 거 아니에요? 자신은 전두환한테 부역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5.18 일으킨 그런 학살을 일으킨 사람에 부역을 했는데 자기 일은 왜 얘기 안 하나요? 참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광복회장 한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고. 아니 일제시대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또는 강제로 그런 일제의 어떤 행동에 동조를 내지는 또 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자기는 전두환이라든가 이런 건 자기 의지로 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청년국장, 조직국장하고 그걸 바탕으로 금배지를 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선조들을 그렇게 매도하고 자기 문제는 없었던 일로. 그렇죠. 뭐 그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요새 뭐 사소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자기 일에 대해서는 그거 별거 아니야. 이래고. 우리가 언제까지 친일, 반일 이 프레임을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일제시대 때 36년간 지배를 받으면서 그 독립운동한 사람은 대단한 분이고 그래도 본의 아니게 좀 연루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좀 관대한 시선이 필요하지 않아?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사관학교 간 사람들 또 교사한 사람들 먹고 살려고 사람들은 사관학교 교사는 일제시대 때 수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때 무슨 삼성이 있었습니까? SK가 있었습니까? 그때 할 게 선생하고 저 사관학교 가서 군대 최고 수재들이 가는 게 그거였어요. 사범학교 가는 게 그 당시엔 최고 사범학교 대단했죠. 충청도에서는 요즘 서울법대 간 것보다 더 어려운 충청도에서는 공주사범, 대전사범 최고 수재들이 갔습니다. 최고 수재들이 간다고 그런 데였어요. 저 전국이 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징발 한 도에서 수재들은 일본 육사 뭐 이런 데 보냈어요. 그냥 또 수재들. 대학 못 가는 애들은 상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상고 가서 지어보는 거. 어디 식산은행이라든가. 그게 그 가문의 영광 아니었습니까? 그게 먹고 사는 또 출세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었기 때문에 옛날 식민지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의 그러한 어떤 고달픔이랄까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친일파다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김원흉으로 국론 분열의 원흉으로 2차 대전 전후로 해서
사망한 사람 숫자가 비교하니까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런 나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그런 나라는 그래도 친일 반일 갖고 지금까지 싸우지 않잖아요. 다 안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만 유독 저렇게 심하게 저렇게 8.15 기념식장에서까지 저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참 안타깝게 짝이었고 참 특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이승만이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하는 거는 정말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광복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좀 존경을 받는 그렇죠. 분, 특히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그런 자리 아닙니까? 광복회장이 진보 보수하고 무슨 관련이 있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이념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렇죠. 근데 정치적으로 하더라도 좀 말 좀 되는 거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거지도 없이 예를 들면 6.25 때 그 훈장 받았다는 저 김원봉 그런 사람 서운해야 된다고 올려치고 그리고 지금 감옥 가는 이석기 통진당 이런 사람은 이게 띄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미 워킹그룹 우리 북한 핵을 막기 위해서 한미 워킹그룹은 워킹그룹이 일본 통감부랑 똑같아요. 일제 통감부하고. 그 양반이 또 김원웅이가 백선엽 장군 저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 에브럼스가 이분뿐만 아니라 그 전 사령관들도 다 존경의 표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해리스 대사까지도 무릎 딱 꿇고 그렇죠. 이렇게 맞이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에브럼스 사령관 친일파에 대해서 그런 애우를 갖췄다 해갖고 트럼프 소환하라고 그랬죠. 보지도 않았겠지만 편지 쓰고 그 난리 법석을 피운 사람 아닙니까? 정신이 그러니까 완전히 박힌 사람인가요? 미국 이 위대한 나라라는 게 퇴역 군인들도 행사했을 때는 군복을 입고 나옵니다. 당당한 군복 입고 훈장도 달고 우리나라는 군복 입고 다니나요? 다 매도하니까. 그럼. 예. 저희 뭐 아버님이 국립묘지에 계십니다만 훈장을 타가지고 집에 대문에 국가유공자의 집 이게 그 정부에서 붙여줬어요. 네. 아버지가 저거 떼라. 봉변 당할 수 있다 떼라. 그래서 뗀 적이 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누가 유공자인지 누가 반역자인지 이것까지 뒤죽박죽된 나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야당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또 정신 착락증에 걸린 망나니 짓이다 이렇게까지 뭐 비난을 했습니다만은 또 원희룡 제주지사라든가 이철우 경북지사 등도 직접적으로 이 김원웅 광복회장의 그러한 기념사를 비판을 했는데 아직 뭐 당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의원들 차원에서 그러나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고 이러다 보면은 저는 이 파묘법 이것 때문에 정기국회에서도 친일 대 반일 프레임이 아주 기승을 부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송영길, 김홍걸 뭐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 갖고 국립묘지법이지 이제 파묘법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만 속어로 국립묘지법 지금 개정안을 내놨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세미나를 크게 해갖고 또 홍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궁지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국립묘지법 이런 걸로 해갖고 국민들의 눈을 딴 데로 돌리면서 이념 내지는 진영 논리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또 죽창가 이런 거 나오나요? 그렇죠. 뭐 김원흉이가 이번에 8.15 광복절 기념사 할 때 제일 기특하게 쳐다보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흐뭇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같이 행사장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연설문 청와대에 안 보냈겠어요? 다 보냈죠. 보냈다고 봐야죠. 아, 거기서 다 데스크 봤다고 봐야죠. 아주 기특하는 듯이 저렇게 했다는 거는 저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활용한다고 이렇게 봐야죠. 청와대 묵인하에 정치적인 몰아치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친일 반일이 지금 정권이 제일 많이 써먹었던 게 친일 반일이잖아요. 여차하면 죽장가 들고 나가자. 좀 불리하면 죽장가 들고 나가잖아요. 지금 일본 징용 재판 재산 압류 앞두고 있잖아요. 이걸 갖고 또 긴장을 높이면서 친일 파묘법도 하면서 뭐 마구 갈라치기 하겠죠.
내가 보니까 정권적인 차원에서 반일을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 누가 조금만 토를 달면은 토착 외구라. 그러니까 윤 대표나 우리 같은 사람은 그쪽에서는 다 토착 외구예요. 토착 외구라는 말이 얼마나 저질스러운 말입니까?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토착 외구라는 말. 예? 어떻게 토착 외구가 어디 있어요? 일본을 잘 활용하고 용일이죠. 극일이고 용일이지. 누가 토착 외구가 누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라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저는 토착 외구라는 말. 그리고 그 조선 헬조선이라는 말.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은 나라 어디 있어요? 전화 안 하면 짜장면 10분 안에 배달되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네? 와이파이 이렇게 빵빵 터지고 지하철 대중교통 이렇게 좋은 나라 어디 있어요? 다만 이게 정치인들이 세계 최저질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게 문제지. 저는 헬조선이라는 말, 토착 외구라는 말 이거 빨리 사라져야 된다고 하고, 이거는 이분법적인 용어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반문화적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진중권 전 교수도 예. 토착 외구라고 주장하는 극좌나 네. 좌빨이라고 얘기하는 극우나 다 청산돼야 할 사람들이다. 사실은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 그렇죠.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좌빨, 토착 외구 지금 같은 뭐 좀 배척해야 할 그런 말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나라 오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두 가지라잖아요. 이번 홍수 때도 한강에 물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야, 물이 저렇게 많이 내려가네. 저거 우리가 조금 같았으면 참 좋겠네. 우린 사막인데. 또 하나 부러워하는 게 중국하고 일본 같이 큰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고 기술도 앞섰잖아요. 이런 나라랑 손잡으면 얼마든지 할 게 많다 이거예요. 한국이 최고의 선진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볼 때는. 근데 허구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여러 역사학자들이라든가 그 문명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나라가 발전하려면 이웃 나라들이 아주 우수한 나라들이 있어야 같이 커가는 거잖아요. 우리 무슨 운동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뭐 같이 하면 더 잘 지어지잖아요. 냉면집도 붙어 있고 곱창집도 다 같이 붙어 있잖아요. 헌책방집도 같이 있고. 왜 서로 시너지가 나니까. 그러니까 한중일은 서로 경쟁하면서 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매일 토착 외군이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 이렇게 보고, 이런 프레임에서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2등 국가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조금 이따 또 임시국회가 열릴 것 같고, 이제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들어가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또다시 지금 여러 가지 지난번 부동산 입법처럼 어떻게 보면 날치기 입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걱정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불리하면 내놓는 게 이런 토착 외구 프레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로 지금 무슨 국민묘지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법안들을 내놓으면서 이념간 진영간 논리로 몰고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분에 대해서 뭐 좀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번에 8.15를 통해서 성명서를 내셨더구만요. 이념, 진영으로 나눠서 국정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 단합도 안 되고 어떤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고. 맞는 얘기잖아요. 네, 상당히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나라가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고, 이 코로나, 이 위기 때 서로 진영 반목하고 싸우기만 한다 이거예요. 좀 앞으로 가자. 이거 얼마나 맞는 얘기예요? 국가 원로로서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했잖아요. 외교부 장관도 오래 하시고. 하다 보니까 보는 눈이 있는 거지, 보는 눈이. 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유엔 사무총장 하다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리끼리 이렇게 치고받는 나라는 없고, 이게 파시즘 국가로 잘 내오던 나라가 갑자기 독재로 연성 파시즘을 이렇게 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꼭 베네수엘라 한 꼴을 따라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저는 지적을 원로로서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이 사람이 뭐 문재인 복심이죠. 뭐 문재인 최측근이라는데 정치적인 꼼수를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인 것처럼 또 폄훼를 했더라고요. 조선 원로면 원로로서 말씀 참
깊이 새겨 들을 만하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것에 또 무슨 저 사람이 혹시 자기 대권까지 지난번에 못했던 그 한이 있으니까 그걸 겨냥해서 미리 뭔가 이렇게 더듬수를 놓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 젊은 친구들. 초선 의원으로서 기본 예의가 없는 거죠. 얘기하고 나서 청와대 반응을 보겠죠. 갖다 얘기했겠죠. 거기다가 그 네. 지금 국가기후 네. 위원회인가 그 위원장 아닙니까? 그거 빨리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 뭐 그런 건의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런 쓴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제대로 된 지금 정권이고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은 대통령이 저 윤건영한테 경고 사인을 보내야 됩니다. 그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그럼요. 네가 할 일은 청와대를 향해서 딸랑거리는 일이 아니라 네 일부터 하는 거다.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좀부터 해라. 이렇게 저는 청와대에서 하는 게 정석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김원웅 광복 회장의 어떻게 보면은 망언이랄까요? 과언 발언에 대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정말 광복 회장이 저러면 되느냐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야권에서는 광복 회장의 파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의 물의를 일으켰다면은 김원웅 회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